안녕하세요. 로이 첨자입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두 번째 항목을 다뤄야죠. 페르소나는 첫째 항목과 동일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다룰 거라면은 이 앞에 있는 두 소재보다는 뒤에 있는 기업 서포터즈 활동이 이 항목이 요구하는 바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서 이 세 번째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럼 항목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팀플레이어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 하나를 제시하고 본인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술하시오. 이 내용 그대로 접근을 하자면 순서를 이렇게 뭔가 팀플레이어로서 적합한 자질을 하나 정의하거나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질을 본인이 갖췄음을 뒷받침하는 내용, 그걸 경험으로 소개하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구성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질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가 굳이 필요하진 않죠. 왜냐면 설계할 경험에 그 자질이 드러나니까요. 경험 내용의 자질이 드러나게끔 그를 표현하고 그 어휘, 그러니까 자질을 뜻하는 어휘는 제목에 배치를 한다면 불필요하게 이러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질은 팀플레이의 어떤 점을 좀 돋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위해 이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이 나가면 얼마나 뻔하고 지루해요. 그런 어휘를 소개하는데 600자라는 제약을 굳이 넘어설 만큼 불필요한 내용으로 채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내용,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써야죠. 그래서 구성을 할 때 제목에 자질에 관한 어휘나 그 단어 혹은 문장으로 넣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내용상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이 내용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도록 글의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쓰면 돼요. 사료를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이 글을 페르소나의 기업 서포터 활동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생각되는 자질을 하나를 제시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제목을 달고 글을 매듭 짓는데 여기서는 제목부터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페르소나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돼서 결실은 홍보팀에서 1등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이 이제 경험으로 나타날 건데요. 그 경험이 이 팀플레이어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이 드러내게끔 쓴다면 저는 이 페르소나에게 있어서 배려와 그 어우러짐을 만드는 이 분위기 조성 능력을 팀플레이어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본인이 갖춘 자질이라고 선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일단 그 해당 어휘를 제시를 할게요. 배려로 어우러짐을 만드는 감각. 이렇게 해서 자질 하나를 제시한 거예요. 팀플레이어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하나를 제시했고요. 이 자질이 빚어내는 결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뤄낸 바는 홍보팀 1등에 이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잖아요. 제목만 봐도 이런 감각을 자질이라고 제시를 했구나. 그리고 이 재질을 바탕으로 홍보팀에서 1등 했다네. 이런 경험이 본인이 페르소나가 제시한 자질과 부합하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맥락은 본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로 바탕으로 조금씩 포인트를 달리하면서 글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해당 내용을 협력, 그러니까 팀플레이는 협력이니까 협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찰을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런 경험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협력으로 써야 되니까 그 포인트를 협력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맞춰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여기에 기술할 그 내용이 다른 항목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띌 수 있어요. 본인의 제한적인 경험을 여러 항목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의도로 이 내용을 봐주시면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문장에서는 아무래도 활동을 무엇을 했는지 아직은 읽는 이가 모르니까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대학교 4학년 때 한국관광공사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했습니다. 일단 무엇을 했는지 밝혔어요. 서포터즈로 활동했다. 뭐 시기도 나와 있고요. 4학년 때 또 제일 중요한 대상 서포터즈로 했던 대상이요. 한국관광공사로 명시했죠. 그리고 나서 이 서포터즈 활동이 무엇인지 설명을 아주 개략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어요. 당연히 알 텐데요. 서포터즈가 무엇일지. 근데 글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한 내용. 대중에게 공사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의 목표는 공사의 활동상 소개였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활동상을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로 소개했냐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브릿지라고 보면 돼요. 이 용도가. 그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용도죠. 뭐 큰 내용을 찌지는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글이 이끌어가는 그 정도의 용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어구가 나와야 돼요. 배려라는 단어가 한 번쯤 나와야 좀 자질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배려하는 자세로 팀원들과 논의를 이어갔고 그리고 관광 사례와 이슈를 수집하며 팀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서 배려하는 자세 나왔고요. 여기 제목에 있죠. 배려. 그다음 어우러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걸 충족하고자 팀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인이 이런 능력, 이런 자세로 이뤄낸 바를 소개하는 거예요. 기여한 바를 소개하는 거죠. 팀에 기여한 바. 간간히 계속 이렇게 소개가 들어가야 돼. 배려랑 어울린 자질 소개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죠.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는 합리적인 시간 안배로 팀원 간의 갈등을 조율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오잖아요. 설문조사는 필요할 거고, 그죠? 서포터즈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간 안배로 팀원 간의 갈등을 조율. 팀원 간의 갈등을 조율한 점. 이게 곧 어우러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자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굳이 합리적이란 표현을 쓴 것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함이죠. 합리적으로 판단한 사람을 기업에서 마다할 수가 없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시간 안배라고 어휘를 조금 다듬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합리적인 시간 안배에 있어서 하나 더 강점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넣는 거 어떨까 해요. 자발적으로 아침 시간에 지원하며 상호 배려하는 팀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발적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아침 시간에 지원했다. 이 점이 그 합리적인 시간 안배는 뭐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니라 팀이 결정한 사항이고 여기서 자발적으로 아침 시간에 지원한 점은 이제 본인이 행동한 거니까 내용이 딱 본인 쪽으로 시야가 좁혀지면서 맞춰가는 거죠. 자신이 한 점. 그래서 자신의 자질로 더 돋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팀 간의 시간 안배로 뭐 설문조사를 했고 그 이후의 내용이죠. 시간별 수집 결과를 통해
대중이 여행사와 공사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흐름이에요, 계속. 시간별 수집 결과를 했는데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하나 또 안 왔다. 여행사와 관광공사의 역할을 구분을 잘 못하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내용상. 그러면 그 과정상에서 또 배려와 어우러짐을 만드는 감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 젊은 층에게는 공사의 성과를 SNS와 영상으로 소개하며 안내에 힘썼고, 젊은 층으로 일단 한 층을 분류해놨어요. 두 번째 층위가 나와야겠죠. 다양한 연령대가 혼재한 직장 일대에서는 관광공사가 주최하는 행사와 기획을 홍보하고 있음을 좀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썼어요. 홍보하며 휴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건 뭐 페르소나가 실천한 내용 사실 기반으로 작성한 거니까요. 휴가 계획을 제시했다 해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을 살짝 본인 쪽으로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월간 기간을 명시해서 구체화했고요. 팀원들과 새로운 홍보 방법을 고찰하며 밝은 분위기를 유지했고, 자, 여기서 밝은 분위기 나왔죠. 이게 어울림이잖아요, 결국. 본인이 기여한 바잖아요, 본인이. 팀이 자발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되지는 않고요. 페르소나가 열심히 했다는 부분, 그거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NS 부문 팀장을 맡아 리더로서 팀원들을 배려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 배려 나오죠. 계속 이어지면 돼요, 내용이. 밝은 분위기 여기서 어울림 나왔고 배려한다고 해서 또 제목에 나왔던 계속 맥락을 통일화하면서 줄기는 크게 두 가지 어휘를 잡고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이 동떨어지지가 않고 딱 경험이 그 어휘로 제시한 자질이라는 그 내용에 딱 묶여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구나 라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항목에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렇게 결실이 있으니까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요. SNS 팀장을 맡아서 리더로도 활동했다. 그건 아까 나왔던 합리적인 시간 배분의 합리적인 사고관, 또 리더로서는 또 책임감,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가 있죠. 드러나지 않더라도 배려라고만 했지만 이 배려 속에는 경청도 있고 소통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책임감부터 해서. 그래서 해왔던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 속에도 본인의 강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은 계속 담아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5개의 홍보팀 중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목에 나왔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죠. 5개 홍보팀 중 1등을 차지했다. 무엇 때문에? 본인만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려와 쭉 나와 있는 배려와 어우러짐을 이끌어내는 자진해서 아침 시간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과적으로는 1등으로 이어졌다. 이 내용이죠. 마무리 문장은요, 이렇게 결심만 딱 던져놓고 끝내면 뭔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얻은 바를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 문장을 넣으면 읽을 때 딱, 이 글이 끝났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자면, 서포터즈 활동으로 협력의 기반은 배려를 통한 소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포터즈 활동에서 배운 바로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해서 끝을 매듭 지을 수 있잖아요. 단순히 1등을 했다로 끝나는 것보단 그래 1등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경험에서 이러한 점을 배웠어 라고 하면 뭐 항목이 요구하는 바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전체 내용을 싹 감싸 안을 수 있는 더 상위의 내용으로 글을 좋게 마무리하는 거죠. 네, 뭐 페르소나의 경험에서 나온 내용은 이와 같고요. 더 논의할 만한 내용은 세 번째 항목에서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 두 번째 항목에서 다뤄볼 만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자면요. 배려를 어우러짐을 만드는 감각이 핵심 자질이에요. 그리고 임팩트를 위해서 결과만 넣었고요. 이 두 개로 제목으로 완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일단 이 문단은. 그리고 내용은 쭉 가면서 계속 배려와 어울림이 나오면서 본인의 장점과 본인의 경험이 순차적으로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상으로 쭉 가서 좋은 결과까지 내용이 이루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서포터즈 활동을 회고하는 일종의 배운 바를 한번 곱씹어보는 그걸로 마무리 표현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도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새로운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